이제 벌써 이제 우리가 수업 시작한 지 4주차가 되었네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자회로와 관련된 실험, 그러니까 항공에 사용되는 전자회로와 관련된 실험을 하기 위한 기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지만 그걸 한번 더 한번 되짚어 가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실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게 될 실험과 관련돼서 요번 주부터는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 이제 설명할 내용은 우리가 회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아주 많은 종류의 부품들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그런 부품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부품 중에 하나인 이 부품이 바로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은 우리가 회로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저항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쭉 몇 가지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여기서는 저항뿐만 아니라 콘덴서, 코일,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그다음에 릴레이 뭐 이런 것과 같은 부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으며 그리고 이런 부품들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회로에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설명하는 게 실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수업을 좀 더 잘 집중해서 들어야지 나중에 실험을 할 때 좀 더 쉽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나오는 부품이 이제 저항이라는 부품인데, 이 저항이라는 부품을 우리가 이제 영어 문자로는 레지스터에서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림에 보게 되면 네 가지 종류의 이제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비슷하죠. 하지만 요거에 비해서 요거는 좀 더 크고, 요거에 비해서 요거는 좀 더 큰 그런 부품으로 이제 모양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저항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전류를 많이,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부품은 전류를 어, 전류를 제한하는 것, 그러니까 뭐 X라기보다는 어,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부품의 크기가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즈가 비슷합니다만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자, 요 두 가지 부품 같은 경우를, 요 두 가지 부품 같은 경우를, 4분의 1와트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보다 한 단계 큰 거, 요거는 2분의 1와트 저항. 그러니까 와트 하게 되면은, 요 와트라고 하는 것은 뭘 표시하는 겁니까? 전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전력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2분의 1와트, 그리고 요거는 1와트 저항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 2분의 1와트나 1와트 저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전류가 흐르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일반적인 회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실험을 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요 4분의 1와트라고 하는 크기의 저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저항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눈 깊게,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 보기에는 요와 같은 색깔로 된 띠가 있습니다. 요것도 그렇고, 색깔로 된
띠가 이제 여러 개가 이제 있는 부품들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 저항은 색깔로 된 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예전에는 음, 그 인쇄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자 여기 보면 저 저항 두 개 저항 사이에 보게 되면 아주 조그만한 것이 있죠. 자 요거의 이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 쉽게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 좁쌀만하다. 우리 뭐 좁쌀이라니 여러분들 좁쌀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야말로 쌀보다 그러니까 알갱이 있죠. 요거는 쌀 알갱이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보다 더 작은 거죠. 여기 보면 글씨가 새겨져 있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부품들은 이렇게 작은 부품, 요것을 이제 뭐 SMD 부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와 같이 이 작은데도 이렇게 글씨를 뭐 새겨져 103이다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런 부품 같은 예전에는 인쇄 기술이 요즘은 좋아서 이렇게 작은 글씨를 새길 수 있지만은 예전에는 여기에다가 글씨를 새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이 공장에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각각의 저항은 더한 값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kΩ 또는 뭐 10kΩ 또는 뭐 100옴 이런 식으로 저항값을 가지고 있는데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1kΩ을 생산을 했다. 그럼 여기에다가 1kg 이렇게 적으면 좋은데 인쇄 기술이 발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요것을 이제 적는 데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쉽게 구분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든 방법이 바로 색깔을 입히자는 겁니다. 네, 색깔을 입혀가지고 이 저항값을 표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항에는 이와 같이 색깔을 띠를 입혀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과 관련된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을 칠 때 이 색깔을 보고 이 저항은 얼마 그 용량이 얼마짜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제대로 된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가지고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요즘은 이렇게 색깔로 하지만은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색깔 입히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같이 숫자로도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 103 이런 숫자가 있고 이런 색띠가 있는데 요거와 관련돼서는 전체적인 부품의 설명을 마치고 나서 제가 따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는 좀 뒷부분에 설명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해서 이러한 저항 부품을 회로도로 표시할 때는 이러한 기호를 표시를 하고 단위는 오hm 해서 우리 중괄호에 오hm 표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저항을 1kg, 10kg, 100ohm 이런 식으로 우리가 ohm을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항은 크게 두 가지. 이와 같이 생긴 것을 이제 우리가 고정 저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정 저항이라는 얘기는 이 부품이 가지고 있는 저항값이 바뀌지 않고 항상 일정한 형태의 저항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고정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좀 이따 설명하게 될 가변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항값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장을 보고 자, 이어서 가변장을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가변장이 이제 우리가 실제 회로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저항은 이제 아주 저가의 저항은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뭐 덕가라기보다는 좀 약간 요거보다 약간 가격이 좀 더 비싼 게 요거 앞에서 우리가 저항은 단자가 두 개지만 가변저항은 단자가 세 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장 이제 비싼 저항 중에 가변저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변저항은 이와 같이 저항 표시 위에 이렇게 빗금으로 사선을 긋거나 아니면 이런 표시에서 단자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해서 총 세 개의 단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눕혀놓고 놓고 제가 사진을 찍은 거고 요거는 요 부품을 위에서 쳐다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고정 저항 같은 경우에는 저항값이 고정돼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나사 홈이 있죠. 나사 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드라이버를 꽂으면 들어갈 수 있는 홈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요거 같은 십자죠. 요거는 일자고 요거는 일자나 십자 두 가지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라이버를 넣고 돌리게 되면은 요 단자 사이에 저항값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요 가운데 있는 게 요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쪽 끝은 요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이 양쪽 끝, 그러니까 요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했을 때 1번하고 3번 사이는 이와 같이 저항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10kΩ 가변 저항이다라고 하게 되면 1번하고 3번 사이의 저항을 측정하게 되면 10k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이게 되는데 요걸 위로 올리게 되면 1번하고 2번 사이는 저항값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죠. 대신에 여기 올라간 만큼 요 3번하고 2번 사이의 폭은 넓어지겠죠. 그러면은 저항값이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변,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고정 저항과 같지만 1번, 2번 또는 2번과 3번 사이는 가변, 저항값, 요것을 여기 있는 것을 드라이브를 돌림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를 사용을 할 때 저항값을 좀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은 앞에서 보아온 이러한 저항 같은 경우에는 기판을 꽂았던 걸 빼야 되지만 이러한 가변 저항 부품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라이버로 돌려서 저항값을 가변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가변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변 저항은 여러분들이 산업기사를 시험을 치거나 또는 정비사 실기 시험을 칠 때 나오는 가변 저항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가변 저항이 나오고, 그리고 고정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생긴 저항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콘덴서라는 부품, 앞에서 우리가 저항이라는 부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항만큼 또 많이 사용되는 부품이 바로 이 콘덴서라고 하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부품의 이름을 우리가 여기 그림에 보이는 부품을 우리가 콘덴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콘덴서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회로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생긴 이런 콘덴서를 우리가 마일러 콘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이 황색 형태로 된 이와 같이 생긴 것을 우리가 세라믹 콘덴서라고 얘기를 하고, 원통으로 생긴 이런 콘덴서를 우리가 전해 콘덴서다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콘덴서 그게 마일러 세라믹 전해, 그리고 가운데 요 조그만하게 생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저항을 할 때도 작은 저항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겠습니까? SMD 타입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요거는 이제 SMD 타입의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생긴 게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 구분이 안 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항은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데 반해서 콘덴서는 여기에 어떤 용량의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타입의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다른 게 섞이면 그건 어떻게 되냐?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류인데 실제 생긴 모양은 같습니다. 그리고 요 크기 요 정도가 이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2mm 정도 되는 아주 작죠. 실제 쌀 한 톨보다도 더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과 같이 얇고 작게 전자 회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뭐 이런 유의 콘덴서를 쓰는 것보다는 이러한 콘덴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회로를 좀 더 작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저항 같은 경우에 저항마다 공장에서 생산할 때 사이즈나 용량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콘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항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요즘은 이제 숫자로 표시하지만 예전에는 색깔로 해서 표시를 한다고 그랬죠. 색깔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기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저항보다도 크고 넓적하기 때문에 인쇄하기가 좀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숫자 형태로 여기 보면은 224J 그리고 223 그리고 18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50V 1000 여기 이제 요거는 이렇게 생기죠. 마이크로 암페어, 페럿, 마이크로 페럿. 요것이 되겠죠. 그래서 콘덴서의 기본 단위는 마이크로 페럿. 그러니까 우리의 콘덴서 용량은 F 해서 페럿으로 표현을 하는데, 페럿 앞에 마이크로를 일반적으로 붙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본 상식입니다. 마이크로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마이크로라고 하는 건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를 합니다. 자, 요거보다 이제 한 단계 큰 게 뭐죠? 요거는 마이크로고. 자, 요거보다 큰 게 10의 마이너스 3승 단위로 갑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은 우리가 M 두 개에서 밀리미터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있으면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 있겠죠. 마이너스 9승은 우리가 N이라고 해서 요거는 나노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9승보다 작은 게 이거 좀 지우고 갈까요? 자, 10의 마이너스 9승보다 작은 게 10의 마이너스 12승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소문자 P해서 피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승은 피코, 9승은 나노,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그리고 마이너스 3승은 우리가 밀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기 마이너스는 매우 이제 작은 것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작다라고 하는 것의 대명사가 뭐냐면은 나노라고, 여러분들 나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것을 아주 작은 거를 할 때 나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작다는 의미. 근데 뭐 여러분들 이제 이런 뭐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80년도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작다라는 것의 대명사가 뭐였냐면은 마이크로였습니다.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이 정도면 매우 작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작은 크기가 계속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마이너스 6승은 뭐 그렇게 안 작아. 요즘은 마이너스 9승. 이 마이너스 9승이 나노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마이너스 9승도 뭐 그렇게 작은 건 아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코, 피코가 이제 아주 작다라는 것을 조금 있으면 대명사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이제 콘덴서의 기본 단위는 이제 마이크로 페럿인데, 자, 그러면 이 223 또는 18, 224라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0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건 1000 마이크로페럿이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223, 18 또는 224 꼭 뭐 암호처럼 적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요 부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이 값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콘덴서를 사용을 할 때, 자, 여기 보면은 콘덴서는 단자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 기호를 쓸 때 요 기호를 이제 많이 씁니다. 요 기호 또는 요거는 한쪽은 직선이고 한쪽은 원 모양이죠. 그런데 이런
부품도 이제 콘덴서 기호를 씁니다. 즉 양쪽 다 직선으로 돼 있는 것도 이제 하나의 콘덴서 기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한쪽이 원으로 박혀져 있는 것은 직선 부분은 플러스, 원 부분은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전해 콘덴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전해 콘덴서는 용량이 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전해 콘덴서는 0.1 마이크로패럿보다 큰, 큰 용량의 콘덴서는 전해 콘덴서고 이 마일러, 요거는 마일러죠. 마일러 이거 또는 세라믹 요거는 이제 재료가 세라믹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일러나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0.1 마이크로보다 0.1을 기준으로 해서 세라믹은 작고 전해 콘덴서는 크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0.1 마이크로패럿이 기준이 돼서 전해 콘덴서는 그거보다 큽니다. 그리고 마일러나 세라믹 콘덴서는 요거보다 작습니다. 보통. 그래서 0.1 마이크로패럿보다 작은 전해 콘덴서는 뭐 요즘은 약간 나오겠는데 예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암호와 같은 여러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콘덴서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바로 적을 수 있는데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작기 때문에 암호 형태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앞에서 우리가 223이라고 이제 숫자가 이제 세라믹 콘덴서에 적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223을 용량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먼저 앞에 두 자리와 뒤에 한 자리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자리는 그대로 적습니다. 22 적고 그리고 곱하기 223이 의미하는 것은 22 곱하기 10의 요거 3은 10의 성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23 하면은 10의 22 곱하기 10의 3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에 또 하나가 224가 있었네요. 자, 224 하게 되면 요거는 22 곱하기 10의 4승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되는데 여기에 하나 이제 그 함정이 있습니다. 22 곱하기 223이라고 하면 22 곱하기 10의 3승인데 뭐 나중에 설명했지만 저항은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계산이 끝나는데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10의 마이너스 9 10의 마이너스 12승을 곱해줘야지 정상적인 콘덴서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10의 마이너스 12승은 뭐였죠? 앞에서 우리가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12승은 우리가 피코다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피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얘는 22 곱하기 뭡니까? 10의 3승하고 10의 12승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죠. 자, 9승이 됐는데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마이크로패럿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 요거는 이렇게 적으면 0.0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죠. 그러니까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러면은 0.02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0.022 우리가 마이크로패럿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223이다 라고 하는 것은 0.22 마이크로패럿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표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둘 사는 어떻게 될까요? 둘둘 사는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0.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따라서 0.22 마이크로 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 되게 계산 과정이 복잡하죠. 뭐 10에 몇 승 몇 승 몇 승 이렇게 곱하니까 머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여러분들한테만 가르쳐주는 노하우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쉽게 읽는 방법, 콘덴서컵 쉽게 읽는 방법은 자, 앞에 오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콘덴서에서 앞에 오는 숫자는 10, 22, 33, 47, 68 이거 외에도 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콘덴서의 대부분은 10, 22, 33, 47, 68 앞에 두 자리는 이거 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104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104가 올 수도 있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고 뭐 5가 올 수도 있고 뭐 1이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뒤에 승수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계산을 하려면은 이거를 제대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제가 계산했던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을 이제 하기를 104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104는 얼마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0.1 마이크로 페럿이다라고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3은 얼마일까? 103은 0.01이 되는 거죠. 요거보다 하나 작으니까. 102는 0.00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각 기억할 필요 없이 104만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제 하면 되겠죠. 자, 요거는 제가 저항을 하면서 한 번 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한번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저항값 읽는 방법 설명을 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자, 앞에 이런 것들은 부품들은 여기 같이 다리가 단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품을 회로에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이즈가 커지는데 요거는 구멍을 뚫을 필요 없이 요걸 바로 납땜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